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조선산업과 이 크루즈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제목으로 한국조선소는 왜 크루즈선을 만들지 않나, 크루즈선 산업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조선소에 계신 분이 아닌 일반 다른 일을 하시는 지인분 중에 이런 질문을 예전에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국 조선소가 세계 1위라는데 웬만한 거 다 만든다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크루즈선 안 만드나? 라고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의라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는 크루즈선 못 만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느냐, 그 부분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못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크루즈선 산업, 이 크루즈선이 전 세계, 그러니까는 배를 발주하는, 배를 주문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꼭 먼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전 세계 선박 시장에서요,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톤수 기준이 아니라 주문하는 배, 그 금액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전 세계 선박 시장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엄청난 거죠, 시장이. 우리나라 조선소가 배 열척지어서 인도해서 버는 돈보다도 사실은 크루즈선이 부가가치가 더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지금 보내드릴 건데, 고부가선 중에 순서로 딱 치자면은요, 제일 위에가, 제일 밑에부터 합시다. 제일 밑에가 벌크선입니다. 벌크선이 뭐냐? 액체가 아니라 고체, 흔히 말하는 석탄, 철광석, 무연탄, 또는 곡물, 쌀, 밀, 이런 걸 싣고 다니는 배를 통상으로 통칭해서 벌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벌크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가 좀 좋은 거, 탱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탱커 벌크 기준은 간단합니다. 안에 실는 게 이게 고체냐, 액체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탱크는 흔히 말하는 기름 같은 거, 화학제품이든 무엇이든 액체를 싣고 다니는 배를 갖다가 탱커라고 얘기합니다. 고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일 밑으로는 벌커, 그 다음 탱커, 그 다음 그 위에가 뭐냐면은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 위에 LNG. 그래서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제작하면서 광분하면서 했던 말, 백척, 카타르, 백척, 이거 그런 말 한 적 있죠. LNG가 사실은 고부가가치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LNG보다도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게 최상위의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배가 바로 크루즈입니다. 당연히 탐나죠? 욕심나죠? 이 배 한 척 가격도 어마무시한데 LNG보다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리고 남는 것도 좀 짭짤하답니다. 그러니 사실은 한국조선소에서 이거 크루즈 요 부분에 대한 시도, 욕심 당연히 냈습니다. 안 낼 수 없죠. 그게 이제 그 크루즈선 건조까지 가기 전에 그 전초 단계로 만드는 배가 어떤 거냐면은 페리선이라고, 한국에서, 부산에서 제주도 갈 적에 배 타고 가시는 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페리선들이 좀 있습니다. 흔히 부산이나 목포, 여수 이쪽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배, 사람도 싣고 차도 싣고, 그러니까 화물하고 사람을 같이 싣고 다니는 배를 갖다가 페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리선을 건조한 게 이제 크루즈로 가기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건조 경험이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그리고 그 부산의 작은 대선조선까지도 페리선 건조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크루즈선까지 건조를 한 경험은 없습니다. 예전에 삼성중공업에서 미국 여객선사, 크루즈선사에서 10만 톤급 배를 주문받았다가 결국에는 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돌아다 봤을 때 안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딱 얘기해 드릴게요. 왜 못하냐? 크루즈선은 조선소에서 흔히 말하는 철판 잘라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뚱땅거려서 탱크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배이긴 하지만 그 안에 그 배 안에다 싣고 다니는 게 뭐 고체, 액체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싣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놀기 위해서 타는 배죠. 그러니까 유흥을 위해서 타는 배.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안에 거의 5성급 이상급에 해당되는 호텔을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주 고급진 객실, 또 고급진 뭐 위락시설, 뭐 다 집어넣습니다. 요즘은 뭐, 워터 슬라이드도 집어넣고요. 뭐, 카트 운전할 수 있는 카트 트랙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에 들어가는 게 조선소에서 원래 다루던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고급 인테리어 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 잘라서 붙여서 만드는 거는 존수를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에 대한 그 고급, 흔히 하면 호텔 설계라고 생각하면 더 가깝겠죠. 설계 능력. 선실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이 받쳐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요. 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치하는 자재들, 사실은 크루즈선에 들어간 자재들의 대부분이 유럽산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에서 만드는 그 사실은 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주 고급 자재들을 쓰니까는 우리 대리석이라면 이태리 대리석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인테리어 고급 자재들이 대부분이 유럽산을 쓰거든요. 그리고 선사에서 주문주 쪽에서도 이 자재에 대한 요구치가 어느 정도 레벨이 지정을 해주는데 그 레벨들이 거의 다 유럽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크루즈선을 건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유럽의 자재업체들 존일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와고 그 수입해하고 들고 오는데 운반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 운반비하고 요거 넣고 그리고 설계도 사오고 자재 사오고 여기 한국 조선소에서 그냥 설치만 해서 만약에 건조를 해서 납품을 했을 때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선 사업만큼은 조선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후방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로 후방산업이 뭐냐? 인테리어 설계 기술. 그러니까 아주 고급진 인테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배 설계가 아니고 인테리어 설계 능력, 그리고 고급 자재를 생산하는 인테리어 자재를 생산하는 후방, 우리 그 조선소 기자재 업체들처럼 그런 자재 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한다고 쳐도 결국에는 남는 거 없이 손해 안 보면 먹소 다행인 정도인 경우죠. 바로 그 경우가 타산지석으로 어디 있느냐?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이 2011년에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 크루즈선을 2척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에 납품하는 걸로 했다가 결국 2년 더 납기가 연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배 인도를 2척을 하면서 손해본 금액이 20억 달러랍니다. 한 2조 정도 손해봤답니다. 엄청난 손해죠. 우리 해양해가지고 손해본 거 만만치 않게.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중국에서도 요거 이제 이태리의 이제 피칸티에리 조선소, 이 조선소가 크루즈선을 전문으로 만든 조선소인데 여기하고 합작해가지고 뭐 2026년까지 6척을 건조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네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그 크루즈 쪽을 아는 사람 관계자들의 예상은 되겠나? 일본도 그만이 박살났는데 중국 6척 뭐 성공 가능성이 낮지 않겠나라고 그렇게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준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그것까지 계약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중국 관광객들 내수가 상당하죠. 그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분명히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발주가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중국 조선소에서 적재 안 보고 그걸 만들 수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서로 물어봤을 적에 답은 좀
비관적이지 않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뭐 이번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크루즈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사에서도 상당히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현대도, 대우도, 삼성도 다 공통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결론을 지은 게 이 크루즈선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업이다. 돈 아무리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거 조선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미 사실은 손 턴 지가 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대우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크루즈선 안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손댈 사업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재미난 것은 STX가 한창 잘 나갈 적에 노르웨이 아크야즈라는 조선소를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크야즈가 저 크루즈선 전문 조선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선 산업에 대한 진출을 우회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뭐 결론은 뭐 STX는 망해서 그것도 유럽의 다른 조선소한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크루즈선 산업에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뭐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가십거리로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다르게 또 궁금하시거나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영상 제작 방향을 그쪽으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동영상을 이제 싱가포르 조선소 센콥 조선소의 좀 세부적인 것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생각 좀 해가지고 자료도 좀 더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뭐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말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